사상 유례 없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란 충격적인 사건 앞에 봉하마을은 지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충격과 허탈함, 분노, 슬픔이 엇갈리고 있는 봉하마을의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검은색 영구차가 봉하마을에 들어옵니다. 12시간 전 봉화산에 걸어 올랐던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을 실은 영구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눈물로 그를 맞았습니다. 관은 마을회관에 안치됐고 그 앞마당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이병환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에 의해 영정이 모셔졌습니다. 서거 소식에 한때 실신했던 권양숙 여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상주인 아들 권호 씨와 딸 정연 씨는 그저 끊임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분향소 앞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조문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낯이 익었던 정치인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유시민 전 장관도 있었습니다. 유 전 장관이 상주인 아들 권호 씨의 손을 잡자 권호 씨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무런 준비도 못했던 탓인지 조문엔 정해진 순서도 없었습니다. 정치인, 그냥 지지자, 마을 사람들이 뒤섞여 분향을 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아, 대구에서? 네. 대구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셨네요. 아, 뭐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아무리 멀어도 옛날에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와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왔습니다. 어제 저녁 김포에서 김해로 가는 비행기. 이 안에서도 눈에 띄는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투를 벌였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역시 그때 민노당 후보로 나왔던 권영길 의원. 권 의원은 자신이 느꼈던 불길한 예감을 털어놓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건이 터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고 그리고 고개 숙여서 국민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하는 말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이 삶을 정리하는 그런 것이 그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 그러면서 그게 것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비행기 안에선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 그의 표정엔 만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총재는 비행기를 내려 짤막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경호실에 대한 소회는 어떠십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 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으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애도의 뜻은 평화를 갑니다. 네.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봉하마을. 아들 노건호 씨와 김두관, 유시민, 이병환 씨 등 측근들이 교대로 분향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무슨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통할 뿐이고.
편안히 모시는 일에만 지금 신경 쓰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분향소 안에 침묵이 흘렀으나 그 밖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애통함을 넘어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생전의 정적이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들에겐 문상조차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회창 총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총재는 흥분한 지지자들이 자신이 탄 차량에 계란까지 던지자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배척받은 이 중에는 정동영 의원도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노사모로부터 배신자로 비판받았던 정 의원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오전에 분향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도착한 한승수 총리도 조문을 거부당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절을 지키는 경찰 숙소에 10분간 머무르자 봉화마을을 떠났습니다. 몇몇 측근들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권력이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닌가요? 권력이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닌가? 분향소 근처에 모인 지지자들은 분향을 하고서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맞춰서 너무 또 그렇게 매스컴도 같이 막 몰아가는 것들도 많이 했잖아요. 좋은 모습은 안 그러고 막 뭐 시계 하나까지 다 들춰내면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일부 언론사도 흥분한 지지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렀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문상도 턱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봉화마을에 도착했던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문상을 마친 뒤 한동안 빈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도부가 시신이 있었던 병원까지 왔으나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고,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임태희 전 정책위 의장만이 소란 속에 조문 행렬에 낄 수 있었습니다. 문상은 받아줘야지,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열렬한 지지자들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정을 지난 시각, 한밤중에도 조문 행렬은 계속됐습니다. 영정 앞에 담배를 놓는 조문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밤새도록 진원곡은 계속됐고 봉화마을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문상으로 온 사람들이 이리저리 섞여서 술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버리고. 밤은 새벽으로 치닫고 어느새 노건평 씨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구치소에서 풀려나 봉화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빈소를 나온 건평 씨에게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노건평 씨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 날이 밝았습니다. 매일 오는 아침이었지만 봉화마을의 오늘 아침은 어제와 너무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문상 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전남 순천에서 왔습니다. 몇 시 출발했어요? 거기서 한 2시 반경인가 그 정도 출발해서 새벽에? 예. 네. 살아생전에 보여드렸으면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돌아가신 뒤에 와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단체로 분향소를 찾아 예불 하는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퇴임을 얼마 안 남기고 그때 오셨었는데 여러 해인사 내방객들에게 이렇게 대거 없이 마무리하게 되는 대통령 임기 마지막 시점에 마지막 외유인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흐뭇하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고. 오전엔 김용호 국회의장이 조문을 거절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오후가 되면서 지지자들의 흥분도 조금은 누그러지면서 빈소와 마을은 무거운 애도의 분위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이 당초 의견을 확고하게 정해서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 면을 함께 고민을 하고 고려하고 의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 내부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거나 지지자들 내부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이 결정들을 존중하고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장례식의 명칭